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법의 설탕 두 조각 1장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죠. 1장 제목이 첫 번째 방문, 빗물거리의 요정이었어요. 여기서는 만약 요정이 내게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 것인가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친구들의 소원은 이런 것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국민 모두 건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절대 죽지 않고 싶어요. 순간 이동 능력을 달라. 죽을 때까지 병에 안 걸리게 해달라. 코로나를 없애달라. 젊고 오래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과자집에서 살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다. 마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놀이공원에서 12시간 놀고 싶대요. 공부가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엄마와 아빠와 평생 같이 살고 싶대요. 또 쓰레기를 재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쓰레기를 버릴 때 파리등이 꼬여서 불편하고 냄새가 난다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용을 잘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19랑 독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했어요.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대요.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 엄마의 잔소리가 멈추게 해달라. 코로나를 사라지게 해달라. 친구들이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소원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대요. 쓰레기 재활용을 잘하게 해달라. 아까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달라.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 동물을 많이 키우고 싶대요. 축구선수 손흥민을 만나고 싶대요. 진짜로. 가족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소원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봅시다.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도 있고요. 친구와 놀고 싶어요. 지금은 마음껏 놀지도 못하는 때가 됐죠. 부자가 되고 싶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달라. 엄마 아빠가 로또 1등이 당첨됐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빨리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대요. 동물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마법사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코로나를 없애주시오 하는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또 내 공부를 대신해달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정이 내 방 벽 색깔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고 가족 건강 오래 사는 거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갖고 싶대요. 마법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소원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마법 아까 나왔었죠? 휴대폰을 달라는 소원도 있고요. 하늘을 날고 싶고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한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중에 코로나19가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족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네요. 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장이었어요. 2장은 제목이 두 번째 방문 바람거리의 요정이었어요. 여기서는 2장을 살펴보면서 생각나는 낱말이 무엇이 있는지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과도 함께 봅시다.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친구들은 이런 낱말이 생각난대요. 자, 어떤 낱말이냐면요. 글자가 클수록 친구들이 많이 응답한 거예요. 자, 우선 절반이라는 말을 친구들이 가장 많이 썼어요. 이 낱말이 많이 생각난대요. 부모님의 키가 절반씩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거리의 요정이기 때문에 이걸 쓴 것 같고요. 부모님의 키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아빠가 회사 가는 것을 걱정하는 장면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응답들이 있었는데 소원이라는 낱말이 생각난다. 시간, 식탁, 날씨, 이사, 걱정, 과거, 시간, 놀람, 12시, 시간, 시계, 설탕, 요정, 반항, 시계, 고양이, 겨울, 신기, 난쟁이, 찻잔, 질문, 아빠, 시간을 전으로 돌린다는 게 신기했다. 이런 말도 썼고요. 친구들이 지금 이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듣고서는 이 절반이라는 이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친구들의 생각을 보니까 이야기의 재미가 더하죠. 그럼 이야기 내용은 어땠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설탕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설탕인데 그 안에 마법이 담겨 있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서 활동지를 해결해 봤어요. 활동지와 함께 선생님이 안내한 질문에 여러분은 응답을 했어요. 그 결과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본 대로예요. 이런 활동은 어땠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책을 읽으면 소화를 시키게 돼요.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책은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 자라는 모양이나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그건 대체 어떤 걸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는 새로운 발견, 그리고 새로운 느낌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반에 친구가 전학을 왔다고 해보죠. 이 친구를 처음에 만나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두꺼운 안경을 썼다거나 나보다 키가 크다거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말을 해봤더니 아주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새 친구를 만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책을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책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죠. 또는 이전에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새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느끼는 것도 있어요. 느낀다는 건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또는 통쾌하다고 느끼거나 무섭다고 느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 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책과 만나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오늘 찾아보려고 해요. 활동지를 함께 봅시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이야기에서 내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찾아볼 거예요. 알게 된 것에는 세 가지 물음이 있네요. 자, 여기 알게 된 것 해서 이 세 가지 물음이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느낀 것 해서는 네 가지 물음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물음, 이 이야기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물음이죠. 이 이야기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나와 조금이라도 닮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나하고 비슷한 인물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세 개의 물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요. 첫 번째 것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물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세 번째 물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물음을 하나 선택해서 그 앞에 있는 네모 안에 이렇게 V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그 물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선택했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느낀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느낀 것에는 네 가지의 물음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통쾌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무섭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에서 내 마음에 쏙 들었던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 네 개의 물음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물음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음이 있는 곳 앞에 있는 네모 안에 이렇게 V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는 내가 선택한 물음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아래의 빈칸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방법은 이래요.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이야기에서 알게 된 것과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한 개씩 선택한 후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아래에 있는 물음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개씩. 여기 알게 된 것에서 한 개 선택하고 느낀 것에서 한 개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물음 앞에 있는 네모 안에 V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물음에 대하여 아래의 빈칸에 씁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활동지는 이 학습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출력해서 쓰세요. 만약에 이 활동지를 출력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쓰던 공책에다가
메모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쓰거나 그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대답만 쓰면 돼요. 공책에다가 말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활동지를 출력하는 건데 출력하기 어렵다면 공책에 이런 대답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책에다가 제목을 새로 붙여볼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마법의 설탕 2조각 대신에 새로운 제목을 붙여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것처럼 책을 읽고 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느낀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목을 붙여보라고 했을 때 이 제목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내가 이 책을 만나고 보니까 새로운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 거예요. 이 책에서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제목보다 더 멋있는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난 제목을 활동지의 이 빈칸에 써보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제목을 붙이려고 욕심은 내지 않아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제목에 대한 이유를 밝혀보는 건데요. 대체 나는 이 새로운 제목에 어떤 뜻을 담았나요? 왜 이 제목을 지었나요? 그 이유를 이곳에다가 써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이 제목을 붙였는지 그 이유를 이곳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읽어보고 이게 쉬웠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하면 되고요. 이건 어려웠어 그럼 여기에 표시하면 되고 적당했어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이 평가하기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마법의 설탕 2조각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